여기서 우리가 아까 저번에 구했을 때 R 값이 3이 나왔거든? 맞나? 맞죠? A2가 뭐였니? A2가 3이었지. A2가 3이었으니까 A의 1은 여기서 3을 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A의 1을 1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 틀렸습니다. 우리 믿었던 준영이가 늦게 얘기해줬어. 그러면 다 됐나? 여기 수열 파트도 일단은 레벨 3는 안 풀어도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또 지수처럼 한 단원씩 이렇게 오면서 내가 레벨 3 숙제를 또 낼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형 6 가볼게. 자, 요거 하고 나서 테스트 풀이 하고 나서 우리 1단원에 대해서 좀 다시 개념 설명을 듣고 싶은 것과 여러 가지들을 좀 동반을 해볼게. 자, 두 수 사이에 맞나? 유형 6이지. 6 갈게. 자, 등비 중앙. 많이 쓰는 거는 왼쪽 거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등비 중앙 나오면은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거 같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는 좀 까다롭죠? 숫자를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거 x 플러스 4의 제곱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9x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겠니? 안 세워도 되겠죠? 왜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연아, 힘 빠지는 목소리 말고 활기찬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 세연아. 네. 그래, 그렇지. 저 수열에 저 5개가 다 등비 수열을 이루겠대. 그러면 공비가 뭐라는 게 빨리 파악이 되니? 그렇지. 하나 건너뛰어서 40 곱해지니까 우리는 20 곱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등비 중앙 이런 거 쓰지 않고 2 곱해서 x는 6이고 2 곱해서 y는 24다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구하는 연습들 하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조금 괜찮은 문제이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줄에서 A, B, C가 이 양수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B제곱은 AC라는 거 여기 적어놓은 거 요걸 알 수 있겠죠? 요거 하나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 가볼게.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로그가 나와 있어요. 로그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이 똑같아야지 플러스면은 진수끼리 곱하고 마이너스면 진수끼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밑이 다르면 우리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공식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그 m, 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수와 밑을 바꾸면 역수가 취해져서 로그 n m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로그 성질이죠. 요거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둘 다 진수에 x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 두 개 바꾸고 얘 두 개 바꾸면은 역수가 취해지면서 결국 모든 항이 공통으로 있는 2분의 1을 이렇게 묶어내면은 여기가 로그 x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x의 c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로그 x에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ac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ac라는 것을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은
2분의 1 로그 x의 b제곱. 그러면 진수의 지수를 앞쪽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사라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로그 x의 b 얘를 찾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요 논리를 거쳐서 얘와 얘를 바꿔서 역수를 취한 게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b의 x분의 1이 있으면은 뭐가 있는 건가? 2번이 있네. 2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로그 성질 오랜만에 밑변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밑변환 공식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와 레벨 3가 2문제가 있네. 한번 나중에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것 같고 40번 괜찮은 문제고요. 43번도 괜찮은 문제예요. 물론 레벨 3도 있지만 자 그런데 레벨 1이죠? 내가 지나가다 아까 그 처음에 대표 문제랑 그 다음 36번처럼 지나가다가 야 이거 뭐야? 너희 다음 반에서 되게 잘하는 반이잖아 그치? 물론 너희보다는 잘 못하지만 너희 반이 더 잘하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왜 대답을 못하지? 아무것도 적지 않고. 물론 AR은 2, AR의 5제곱은 9, 나누면 R 4제곱이 2분의 9다 뭐 이렇게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는 사람? 이 아마 그거 단답형에 모의고사 단답형에서 나올 만한 문제 3점짜리 2점짜리 여기에 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쵸? 답은 18인 거 이해되니? 맞죠? A의 2, A의 3, A의 4, A의 5, A의 6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두 개 곱한 거와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서로 같다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8이야 그치? 역시 너희 반은 잘하는구나. 다음 반은 이걸 3분 정도 시간 줬는데 아무도 못하더라. 할 수 있겠지? 왜 끄덕끄덕 안 해? 와 마지못해서 해주는 거야? 와. 자 아이나 40번 43번 중에 뭘 한번 해볼까? 40번 레벨 3네? 43번으로 갈게. 나중에 레벨 3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세실수 3A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요 논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3B 한 줄 적으시고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요 놈이 로그 A의 3B가 A의 제곱이 됐네. 요건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뭐해야 5가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얘는 3이 되겠네? 그러면 B 값은 얼마입니까? 27.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27, B 값 27 집어넣으면 여기는 81이 돼버리네.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지?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밑조건에 의해서 원래는 풀마 9 둘 다 가능하지만 저기 밑조건에 의해서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9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진수조건 밑조건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하면은 36이라는 정답이 나오죠. 고작 등비 중앙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레벨 2 정도까지는. 레벨 3는 물론 조금 까다롭긴 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볼게. 7번 유형 가볼게.
뭐 비슷하죠. 자,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배웠고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을 배웠으니까 시험 문제는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어떤 놈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어떤 놈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럼 등차 중앙 한번 쓰고 등비 중앙 한번 써서 문제 풀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렵진 않지만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둘 다 같이 있는 요 7번 유형이다라는 거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나는 여기서 레벨 3기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문제를 갈게. 51번 문제 갈게. 자, 우리는 삼각함수의 활용해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각 변의 길이 A 대 B 대 C를 배웠잖아, 그치? 오, 그걸 배웠대. 자,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무슨 수열을? 등차를 이루고 세 각에 대한 사인 값, 즉 요거를 A로 바꾸고 B로 바꾸고 C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바꿨더니 세 변의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이 등차도 이루고 등비도 이루고 요거는 외워두면 1초 문제가 될 거야. 그렇지만 그냥 일단 풀이는 가볼게. 이쪽에서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거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B, C의 어떤 관계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는 B 대신에 집어넣을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은 A, C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 여기 할게. 4분의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은 얘가 AC가 되겠네. 얘 넘어가서 4AC가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면서 0.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A-C의 완전제곱은 0. 따라서 여기서 일단 A 값하고 C 값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까지 나왔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자. 얘를 이쪽으로 딱 집어넣을게.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C 대신에 A를 집어넣었더니 2B는 2A가 되면서 B하고 A도 똑같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이 등차도 이루고 등비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A하고 B하고 C가 같은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하나는 외워둡시다. 세 변의 길이가 등차도 이루고 등비도 이루면은 얘는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기 천천히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다 고만고만해서 레벨 3가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중요 문제 위에 거나 뭐 아무거나 일단 풀긴 풀 겁니다. 대표 문제를 하나 풀긴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필기해. 갑자기 비가 오네. 우산 없는 사람. 우산 없는 사람들은 여기 화장실 앞에 우산들이 막 꽂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왜 자기 우산 안 가져갈까?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다 가져가. 알았지? 비 맞으면 안 돼.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유형력부터. 준영아, 서 놓으면은 그래도 한 번씩 아는 척은 해줘. 지금 이제 학교에서 영상 듣고 이제 토요일만 오는 거거든? 요 주변에서 학교를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왜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지? 서준 아니야? 알고 있어? 아니, 들었는데 서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누구 모른다요? 그래? 박선우 혹시 들어본 적 없어? 아니 여기에 중학교 중2 때까지 우리 학원 다녔다던데? 그리고 나서 동탄국제고 가고. 왜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지? 다 아는 연결돼 있지 않을까 애들?
이제서 몰라요? 저 여태까지 달아서 그렇게 알던데. 아, 재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근데 재수는 뭐 무직이잖아, 걔는. 걔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걔는 백수잖아, 이제. 내년에, 올해 수능 잘 볼까, 재수는? 그 자퇴하는 거예요? 어. 그 시우랑 같이 다니는 걔도 똘똘해. 와, 뭐지? 저 광주고인가? 글로 이제 전학을 갔었잖아. 자퇴한 이유가 학교를 딱 끝마치는데 차가 싱 하고 지나가더래. 선배가 타고 가던데. 선배가 운전해서 타고 갔대. 그 다음에 학교 교실에서, 물론 광주고라서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교실에서 애들이 막 먹다가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야. 쌤한테 딱 던져서 버려주세요. 오, 엄청 무섭더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광주가 원래 그렇대요. 아, 그래? 야, 씨, 너무 무섭던데? 그래서 막 선생님이 뭘 물어봤나 봐. 그 재서가 그래 공손하게 선생님 이거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옆에서 찐따 새끼 막 그러면서 선생님 다 들리는데, 우와, 야, 그럼 솔직히 그건 못 다닐 것 같아, 그지? 근데 여기서 그 별반 거리는 차이 안 나는데 학교 그 수준이 또 달라지네. 와, 무섭다. 서로 다른 지향수 가득해. 우리 재서 미적분까지 다 뗐던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자, 첫 번째 줄 등차 수열, 가운데 있는 거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첫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줄 등비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다. 36a. 당연히 뭘 하겠니? b 대신에 집어넣겠지. 자, 그래서 b 대신에 얘를 넘겨서 2a-8의 제곱은 36a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제곱해서 2가 빠져나오면 4가 되니까 여기가 a-4의 제곱은 9a라고 좀 간단하게 식을 고칠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7a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 됐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값이 두 개 나오죠. a-1, a-16이니까 a 값은 1 또는 16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b 값은 얘가 1이면 마이너스 6이네? 안 되네. 그죠? 양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6을 집어넣으면은 32. 빼면은 32에서 8을 빼면 24.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래서 b-a 했더니 8이다. 이런 정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전혀. 그냥 시간 날 때 천천히 딴 문제 풀어보면은 실수만 없으면은 다 맞출 문제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갑니다. 좀 더 이해되시죠? 자, 이제 8번 유형 갈게. 8번 유형. 뒤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는데? 11번 유형부터 어렵구나. 등비수열 합이 나오네, 이제. 자, 8번 유형 가볼게요. 준영아, 등차 수열에서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놨었니? 혹시 기억나니? 등차 수열에서 등비수열 말고. 왜냐면 다 등차 수열 유형 8에도 그게 나올걸? 유형 순서가 다 똑같아. 팔 아파. 벌 세우는 거야? AD I A. 그냥 세 개 그냥 말하는 세 개 말하면 돼. 와,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물론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세수의 합을 한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A-D하고 A하고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됐죠? 자, 물론 등비수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수를 다 곱했을 때 한 문자로 나타내려면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가운데 수를 A로 두고 그 다음 항을 AR로 넣었을 때 전항은 R분의 A라고 두면은 세수의 곱이 A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좀 저기 좀 까다로운 게 세수의 곱은 괜찮지만 세수의 합 두 개의 곱의 합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요렇게 첫 번째 항을 A, AR 제곱으로 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갈게. 그래서 등차수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 유형 하나 풀고 갈게. 저기 있죠?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 곱도 나왔네. 이러면 또 고민되는데. 곱이 확실하게 난 두 가지 종류로 풀 테니까 두 문제를 풀 거거든.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다르게 할게. 너희가 판단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일단 여기를 R분의 A 플러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플러스 AR 이렇게 했을 때 얘를 14라고 일단 이렇게 놓을게 나는. 그러면 우리는 얘 세수를 곱하면 64 세수를 곱했더니 A의 세제곱이 64 그렇게 되면서 A 값은 4다라고 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요 두 번째 구한 것을 A 값이 4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모든 항에 4가 있네. 그래서 나눠주면은 R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R은 4로 나누면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물론 분수로 돼 있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2R을 하는 겁니다. 요 세수에다가.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곱하면 2R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면 2R을 곱하면 마이너스 5R이 될 것이고 얘를 여기다 곱하면은 플러스 2가 만들어지면서 는 0이 되죠. 민수분해 가능하다. 2R, R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든 R 값이 두 종류가 나오지만 두 개 중에 아무거나서도 똑같은 숫자 배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 값이 2분의 1 또는 2가 나오지만 편한 2를 집어넣는 게 더 낫겠죠? R 값이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4 되니까 첫 번째 항이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니까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R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작은 수는 2다 이런 식으로 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곱이 숫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천천히 필기해요.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3차 방정식 근계를 쓰는 문제.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근계를 쓰는 문제는 조금 전에 내가 한 대로 하지 마시고 근계를 쓸 때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나왔을 때 A 하고 AR 하고 AR 제곱으로 놓는 게 풀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채민아. 자, 그래서 일단 세근의 합 이렇게 가볼게.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K 한 줄씩 같이 적어. 두근 곱의 합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제곱 R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든 A 제곱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R 제곱 하고 얘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 세 번째, 세근의 곱. 세 개를 다 곱하면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D 되니까 마이너스 27.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A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까지는 구해지는 겁니다. 준영아, 피카츄를 뽑았어. 저 펩시 의자 위에. 와, 권영이가 한 번만에 피카츄 뽑았던데?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래서 기증을 해주더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 세 개, 이 두 개의 식에서 뭔가 효과적인 게 있다. 잘 봐야 돼. 자, 요 식을 잘 봐. 전부 다 A 제곱 R이 있기야 하지만 AR로 묶었더니 여기서는 A가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AR 제곱이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AR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요거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나눠주면 요 식은 4가 된다라고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다. 따라서 K 값은 8이다. 그래서 두근곱의 합에서 AR로 묶으면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낀 놈이 양쪽에 있는 거를 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두근곱의 합은 둘 다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연아, 왜 그래? 똑바로 앉아야지. 졸려? 아, 학교 가니까 애들 너무 졸려하네? 큰일 났네. 학교를 보내지 말까? 저 오늘부터 야구해요. 올해는 잘할까?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이지 않았잖아, 이번에. 많이 들었죠? 누구 왔나? 9,000원. 80억. 아, 그렇구나. 10원 그런 게 아니 너 WBC. 아니야. 아, 근데 일본 너무 사기 아니야? 알리지 않을까? 아, 근데 공은 둥글다. 알 수 없다. 우리나라 또 미쳐가지고 막. 자, 우리가 초기량을 보통 A라고 놨을 때 뭐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제곱, 감소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R의 N제곱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유형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뭔지 한번 볼게. 1월의 모금액. 1월의 모금액이 뭐니? 그러면 출발할 때 모금액이니까 A1이라고 일단 이렇게 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4번 더 갔을 때 그러면 첫 번째 A1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댔으니까 1 플러스 R에 4번 더 가면 5월이 되겠죠? 이 모금액은 1월 모금액의 4배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첫 번째로 1 플러스 R의 4제곱이 4다라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 그치? 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해서 9월은 1월에서 8번 더 가야 되네. 아, 그러면 A 1 플러스 R의 8제곱이 간 9월의 모금액은 5월 A 1 플러스 R의 4제곱 금액보다 얼마가 더 늘었다? 1200만 원이 더 늘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R의 4제곱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A가 될 것이고 플러스 1200. 그 다음에 얘 제곱이 A니까 얘를 제곱하면 16A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값은
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월 모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됐니? 아니니? 응. 계산하고 다시. 응? 어떻게 계산? 12A가 1200. 아니 그 위에서. 여기서 얘가 4라고 했으니까 4를 집어넣었어. 요거를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16을 집어넣은 거야. 또. 수강 됐어? 오늘 좀 괜찮아? 아, 오늘도 안 좋아? 오늘도 불시에 내려갈 거야. 테스트 점수 안 보낸 놈들은 뭐야? 아, 이제 테스트 점수 안 보내면 집에 안 보낸다? 아니, 주간 분석표가 나가야 돼요. 이제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책을 찾아보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제발 풀어줘 테스트. 이제 2학년이야. 하면 4월 말에 중간고사고, 하면 7월 초에 기말고사고, 하면 방학이네? 또 방학은 또 엄청 짧잖아. 여름방학은. 그럼 2학기 개학해서 시험 2번 보면 너희는 이제 고3이지. 물론 문과생들은 확통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야 왜 저 고3 금방 온다. 금방. 고3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다. 진짜 아니다. 얘들아 제발 잘해야 돼. 자, 일단 얘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떨어뜨린 높이의 7분의 3만큼 계속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저 공은 절대로 지면과 계속 맞닿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튕기는 거야.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5m에서 첫 번째 튀어오른 것은 5m에서 7분의 3을 한 번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5m에서 7분의 3을 곱한 거에다가 또 7분의 3을 한 번 더 곱한 거면 되지? 그럼 우리 몇 번 하래? 6번 하랬잖아. 그러면 5 곱하기 그러면 7분의 3이 몇 번 곱해지겠다? 6번 곱해지겠다. 이렇게 되겠네. 아마 졸리지? 이거 계산해봐. 30초 줄게. 너 눈 완전 감는다? 아마? 잠 못 잤니? 승아야 몇이니? 계산하면? 계산 잘하는 도훈이? 그렇지! 교육 잘하고 있네. 역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지. 계속 습득시키는 거야. 빨리 얼마야? 시험 문제인데 설마 이렇게 해서 이거 미터 이렇게 적어야 되겠니? 시험 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진짜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그냥 나타내기만 해도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10번 유형이 될 것 같다. 잘 봅시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계산할 수 없다고. 계산을 못해. 막 3의 6제곱 이런 것까지는 계산을 하는데 7의 6제곱은 선생님 보고 계산하라 해봐. 선생님도 틀릴걸? 이런 거 내는 쌤들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와도 정답은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숫자가 큰 거에 뭐 지수가 높은 것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도형 부분을 가볼게. 자, 이렇게 나온 거에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다음 세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했을 때 우리는 몇 번째? 무려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 10번째 정사각형의 길이를 뭐 구하시오? A10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삼각형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다가 도형에서 막히면 무조건 뭘 쓰라 했습니까? 피타고라스 아닙니다. 모의고사나 어디에서 도형 파트에서 뭐 하다가 막히면 무조건 닮음. 그렇지. 닮음입니다. 자, 1대2가 되는 거니까 얘도 이 삼각형도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2분의 A1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니? 봤더니 1-2분의 A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가로 세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이라는 것은 뭐니? 봤더니 3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아직 끄덕끄덕 안 하는 애가 있어. 됐어? 요거 두 개 서로 같다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은 2분의 3A1이 되니까 A1은 3분의 2. 됐어? 또? 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물론 여기가 3분의 1에 그러면 얘도 3분의 2니까 요 길이도 찾아내서 또 1대2 해서 두 번째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합니다. 꼭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세 번째 항을 구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우린 요걸 가볼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비. 자, 요거하고 큰 삼각형에서 짧은 변의 길이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하는 요 삼각형에서 짧은 변의 길이가 3분의 2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공비 R이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길이비를 했는데 M 대 N이 나왔대. 그럼 요거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되냐면 1대 N분의 N으로 고쳤을 때 얘가 공비가 된다라는 거. 공비 R. 자, 요거 하나 필기를 위쪽에다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항 구하는 그 시간조차 아깝다라는 뜻입니다. 준영이 뭐가 이해 안 됐어? 1 왠지 몰랐어요. 길이비 L. 넓이 비하면 S로 쓸게. 그때 넓이 비도 나중에 나올 거거든. 뒤쪽에.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도 3분의 2고 공비도 3분의 2면은 우리는 일반 항은 이렇게 되겠죠? 그 3분의 2에 그냥 n제곱으로 고쳐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10은 뭐지? 3분의 2의 10제곱? 5번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와, 이 레벨 3 어렵지 않다,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65번까지 진행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한 문제만 집중하자. 다 필기되는 대로 그 다음 문제 갈게. 저 원래 1대 N분의 N에서 1은 상대값이 그 상상 앞쪽에 비율을 1로 만들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어떤 숫자가 무조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뭘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됐죠? 뒤쪽에 또 넓이 비 때문에 뭐가 하나 나올 거야. 그때 저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듣게 될 겁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65번 갑니다. 자, 옆에 있는 66번, 67번 레벨 3보다 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좋은 문제 같아요. 번호를 조금 없앨게. 밑에 지문을 읽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는 그림 자체가 없어. 지금 나머지 세 문제는 다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림이 없어.
0,0 원점하고 그 다음에 6,0 A점이 안에 있네. 근데 1, 4분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자, 일단 첫 번째 출발하는 거 0, 5, 0,0.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6,0. 자, 근데 1, 4분면에 P라는 점이 있을 건데, P라는 점에서, 여기 어딘가? P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H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 조건에서 OH와 그 다음에 PH와 그 다음에 AH가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런 정도로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 아, 이따 가자.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면 얘 때문에 여기다 할게. 가운데 있는 pH의 제곱은 OH 곱하기 선분 AH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90도야.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래. 혹시 떠오르는 거 있니? 오! 소자 공식 혹시 떠오르니? 여기도 90도일 때.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길이, 이런 소자 공식이 있었잖아. 그 공식만 떠오른다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P가 어디에 있더라도 여기는 항상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90도라는 것은 이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에 이렇게 됐을 때 P가 위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됐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묻는 내용은 뭐냐면 P가 나타내는 도형. 그러면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얘와 그 다음에 선분 OA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 부분의 넓이가 몇 파이니? 이렇게 묻는 거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름이 6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중심으로 따졌을 때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결국 2분의 9파이가 되겠다. 반원의 넓이니까. 그래서 K 값은 2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2 때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닮음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진도 등비수열은 여기 유형 10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천천히 그림 잘 그려놔.